자, 여러분 우리 저번 주에 자, 등기부까지 했던가요? 등기부까지 했죠? 등기부까지 했는데 그 뒤에 자, 거기 장부의 공개에 폐쇄 등기부 있죠? 폐쇄 등기부. 자, 그쪽은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19페이지 그 폐쇄 등기부 있죠? 그쪽은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고민할 거 없고. 폐쇄 등기부가 뭔가 이해만 해 두시면 돼요. 폐쇄 등기부는 말 그대로 뭐예요? 말 그대로 토지를 합병하게 되면 두 개 중에 하나가 이제 붙여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없어지니까 자, 그 등기부를 뭐예요? 아예 불에 타서 없애는 게 아니라 효력이 없어져서 자, 폐쇄 등기부라고 하는 타이틀에 묶어놓는다 이렇게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만약에 뭐예요? 언제 그 76년부터 전산화 이제 98년부터 전산화되면서 옛날에 뭐예요? 종이로 된 용지가 다 어디에 폐쇄 등기부에 처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넘기세요. 자, 몇 페이지? 20페이지에 뭐예요? 등기부 등의 보존관리. 그래서 뭐 이쪽도 이렇게 시험 문제 25회 때 한번 나왔던 게 그 등기부 등의 뭐예요? 등기부 등의 자, 보존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 그 영구 보존, 자, 10년 보존, 5년 보존 나왔을 때 5년 보존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법무사 문제도 보면 다음 중 뭐예요? 장부의 보존이 뭐예요? 보존이 바르지 못한 걸 골라라. 그래서 기타 문서 접수장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있죠? 그걸 연결시켜 놨어요. 자, 그러면 딱 뭐예요? 앞에 무슨 단어가 나오는 거? 신청 뭐예요? 정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든가 아니 뭐예요? 신청서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것은 이건 몇 년짜리라고 이거는 5년짜리입니다. 자, 5년짜리니까 그것만 이해를 해 두시면 돼요. 앞에 무슨 단어가 붙으면 신청서라고 하는 단어가 붙으면 이게 몇 년이라고 5년이다 이렇게 그 내용만 봐두시면 돼요. 그 내용만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등기부 등의 관리. 그래서 뭐 작년에 한번 지문에 물론 답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답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요즘 문제 추세가 뭐냐면 한 3문제 정도, 많게는 4문제, 한 3문제 정도가 중요한 지문만 모아놓고 그 종합 세트 있죠? 종합 세트 모양으로 이렇게 다음 중 등기 절차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그래갖고 자, 이렇게 중요한 지문 하나씩 모아놓고 그런 종합적인 문제가 그 한 3문제 정도 나오는 게 추세니까 그 무슨 말인지 답으로 안 나오니까 이해만 해주자. 그래서 그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얘기인데 일단 20페이지 밑에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원칙은 뭐예요?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는 그 이외에는 뭐예요? 밖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여기서 말하는 부속 서류는 등기부의 부속 서류는 자, 넓은 의미의 등기부입니다. 폐쇄 등기부도 있고 그다음에 공동담보 목록, 신탁원보 이런 게 바로 넓은 의미의 등기부예요. 근데 그 예외에 그래서 그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나오죠? 그 신청서나 그 밖에 부속 서류 얘기 있을 때는 가로 열고 뭐라고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나오죠? 참여조서, 자, 취하서, 참여조서, 등기필 정보가 뭐 했을 때? 분실했을 때는 자, 법정대리나 본인이 등기소에 뭐해서 직접 가서 등기관의 앞에 가서 뭐예요? 조서 작성하죠? 그런 거 뭐 하는 게 그게 바로 뭐예요? 기타 부속서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 부속서류라고 하는 단어가 2개 나오는데 자, 일단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넓은 의미의 등기부. 자, 그 얘기고 매매목록 같은 거, 공동담보 이런 얘기고 그 밑에 그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그 의미만 이해해 두잖아요. 그 부속서류, 그 밖의 부속서류는 촉탁서나 자, 그다음에 참여조서라든가 통지서 이런 거다라고 보시면 돼. 그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거기 뭐예요? 등기부 등의 이동금지. 그래서 등기부는 뭐예요? 등기부는 전쟁이나 천재지변 이외에 화재 생기죠? 그거 이외에는 밖으로 반출하지 못해요. 근데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는 다 동그라미 쳐 있죠? 무조건 뭐가 된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반출할 수 있다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반출이란 단어가 나오면 뭐는 다 반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서와 부속서류는 뭐예요? 그냥 반출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는 등기부는 못 빼놓고는 천재지변 이외에는 그러니까 만약에 작년에 지문에 나왔지만 법원에 압수영장 나오죠? 그러니까 자, 앞에 이렇게 뭐예요? 앞에 뭐가 나오고 무슨 단어가 나오고 법원의 압수영장 있죠? 압수영장 아니면 법원의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뒤에 뭐가 나오면 자,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어가 나오면 반출할 수 있다 단어로 하면 이 앞에 뭐가 나와야 돼요? 신청서 부속서류가 나와야 돼요. 신청서 부속서류. 그래서 하여튼 자, 앞에 뭐 신청서 부속서류 나오게 되면 맨 뒤에 뭐라고 반출 나오면 뭐예요? 반출할 수 있다 이렇게 그렇게 봐두시면 돼요. 왜? 그 천재지변 이렇게 써놓고 뭐예요? 반출한다 이렇게 나오면 그런 거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앞에 뭐가 나오고 뭐가 나오면
법원의 명령이나 압수영장 나오게 되면 뭐 할 수 있다고? 반발할 수 있는 것은 무엇뿐이 없다? 신청서와 부속서류다. 한 번만 들어주자. 안 들어두는 것보다 그냥 한 번 들어두는 게 그 이해가 될 것이다. 그 다음에 등기부 등의 공개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의 공개는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예요? 30년 동안 시험 문제 한 10차례 정도 나왔어요. 자주 나오는 게 아니니까. 그 답이 항상 이 답이 답이야. 뭐라고? 등기부. 자, 만약에 누구든지 뭐라고? 누구든지 뭘 납부하고 수수료 납부하고 뭘 납부하고 수수료 뭐예요?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 및 뭐예요? 기타 부속세 나오죠? 기타 부속세 얘기예요. 자, 등기부 및 아니면 뭐예요? 다른 말로 또 신청서 또 뭐라고 써야 돼? 또 헷갈릴까봐 뭐라고 이거? 신청서 및 기타 부속서류 있죠? 기타 부속서류에 대해서 자, 배부 교부 열람이 뭐예요? 열람이 가능하다. 이게 가장 30년 동안 시험 문제 한 10차례 나왔는데 이게 클래식한 뭐예요? 답의 문장이에요. 그러면 일단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뭐예요? 부속서류 이렇게 얘기 나왔을 때 일단 등기부는 뭐예요? 누구든지 등기부는 다 뭐 할 수 있어요. 그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도 되고 모두 돼요. 이거 열람도 가능하다. 그런 얘기 지금. 그죠? 근데 뭐에 대해서는 이 부속서류는 교부는 안 되고 뭐만 되는데 열람이 되는데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든지 뭐예요? 누구든지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옳은 문장으로 하려면 요 부속서류 앞에 이 부속서류 앞에 무슨 말이 붙어야 되냐면 이해 관계 있는 부분만 이런 식으로 이런 말이 붙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란 말이 앞에 나오면 이 말이 붙어야 되고 누구든지라는 말이 안 나오면 누구만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 관계만이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만약에 예컨대 법무사 같은 문제는 좀 어려워서 그 이해관계는 이렇게 나오지도 않고 뭐라고? 자, 종중 있죠? 종중에 종원 있죠? 종원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종원. 아, 그래서 막 우리 저 옛날 용인에 저 여자분들이 우리도 뭐로 해달라고. 아, 우리도 종원이니까 뭐 돈 달라고 막 그런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없었던 걸 하겠습니다. 여자. 아, 그래서 막 용인 그 수지 쪽에 막 땅콩이 막 올라가니까 거기 그 종중 땅 모아 그래서 막 수용되고 막 그러니까 그 여자분들이 뭐예요? 나도 한시인데 왜 나한테는 뭐예요? 돈 땡전 한 푼 안 주냐 그래갖고 뭐 난리가 나고 소송하고 막 그랬잖아요. 지금. 그래서 종원으로 인정해줬다 하는데 그러면 종원은 이해관계이 돼야 안 돼요? 그래. 그런 게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시험 중에서 이게 시험 중에서 보통 우리가 흔히 고시라고 하는 거 있죠? 그 사무관 승진 시험이라든가 법무사 문제라든가 간평 같은 거 있죠? 그런 건 오지선다행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지선다행이죠? 우리가 고시예요. 근데 여기 구급시험이라 이런 게 사지에 사지. 어? 근데 시험은 제일 쉬운 게 우리 시험이 제일 쉬워. 이거 되게 어려워. 이해를 못해. 그냥 옛날에는 시험이 뭐예요? 옛날에 시험이 쉬웠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되게 어려졌어요. 그래서 제일 쉬운 시험이 공인중개사 등기법이 제일 쉬워. 그런데도 우리는 어려워해.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우리도 시간만 많고 공무원 애처럼 공무원 공부하는 애들 어떤 애들 5년 6년씩 하잖아 지금. 그렇게 공부하면 우리도 점수 나올 수도 있어. 물론 개정이 안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 여튼 그냥 나와요. 근데 우리는 그 짧은 기간 몇 개월 기껏 공부해봤자 한 3, 4개월 동안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게 거의 수업 듣는데도 여러분 거의 5월달까지 수업 듣는 모습 보면 영혼이 없어. 그냥 앉아있는 거야. 민법을 해야 되겠는데 공시법을 한 달이지. 그 공시법 선생님은 뭐예요? 머리가 비상한지 뭐예요? 안 나오는 거 다 알고 지나가다 왜 안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듣기도 싫지 그러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영혼이 없어. 영혼이 없는데 그래서 작은 점수로 효율성에 합격하려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확실한 건 이제 잡으시는데 이게 이제 혹시라도 나오면 주의 있게 잘 보라는 거예요. 뭐는 이 부속서류는 누구만이 보는 거라고 이해관계만이 본다 이렇게 그런 점만 보시면 돼요.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자, 그 점만 보시고 자, 다른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건 참고로 보시면 자, 어떤 얘기가 있냐면 21페이지 거기서 자, 세 번째 그 제 3년 전에 공무원 시험 보니까 그 신탁원부 나오죠? 그 신탁원부 21페이지 거기 등기부 등의 공개 세 번째 신탁원부 공동담보 목록 도면 또는 매매 목록은 이것도 넓은 의미의 등기부니까 그 사항의 증명도 함께 신청하는 뜻의 표시가 있는 동그라미 있는 경우에만 왜 법원직에서 없는 그랬어요. 없는 그것만 붙여놓고 틀렸다 그랬으니까 있는 경우에만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를 포함해서 발급한다 할 수 있죠. 자, 그럼 우리가 아파트 사시는데 내가 만약에
토지대장 등본을 띨 때 내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토지대장 등본을 떼면 그 뒤에 뭐가 붙어 있냐면 대지권 등록부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내가 신청해서 떼어주는 거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떼어주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떼어줘요. 근데 이 뭐는 신탁 업무라든가 매매 목록은 자동적으로 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하는 경우에만 신청한 경우에만 그 등기사항 증명서에 포함해서 자 교부해 주겠다 이렇게 이해해 주자는 거죠. 그래서 있는 없느냐 아니라 뭐라고 있는이다. 그 다음에 이를 뭐예요? 별개가 아니라 뭐라고 포함. 그러니까 있는하고 포함이라는 걸 단어를 잘 봐야 되겠죠? 있는 포함 이렇게 받으시고. 그 다음에 구분건물의 등기부 형식에 있어서는 구분건물은 뭐예요? 자 이렇게 어디에 토지 위에 만약에 뭐예요? 자 이런 식으로 구분건물이 있다 하게 되면 자 이 땅 위에 구분건물이 일동건물 내부에 4개 있다는 걸 명시하기 위해서 공시하기 위해서 일동 전체 표지해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지해부하고 갑부를 있죠? 이게 다 이걸 통째로 앞에서 뭐라고 이게 1등기 기록이에요. 그럼 등기사항 증명서 교부는 1등기 기록을 뭐예요? 교부해 주는 게 기본 원칙이니까 이거 다 떼주면 불필요하죠? 그래서 101호에 사는 사람은 내 것만 떼고 싶으니까 불필요하니까 그래서 등기부 공개에 있어서는 그 예외를 두겠다 그래서 해당 해당 앞에 무슨 단어 하더라며 전부가 아니라 뭐예요? 해당에 해당. 그래서 구분 건물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또는 열람에 관해서는 일동 건물의 표지해부와 해당 동그라미 해당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당 구분한 건물에 그 건물에 관해서만 뭐로 두겠다는 얘기예요. 1등기 기록으로 보겠다. 그 1등기 기록 앞에 등기부 편성에 있어서는 전부지만 등기부 열람이나 교부는 뭐예요?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해당 당의 해당 부동산만 하나로 봐서 발부해 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내용만 이해해 주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거기 별표 두시고 자 등기부의 기록 서류 열람 나오죠? 그 별표 누구든지 수수료 납부하고 등기부는 뭐하나? 열람이 가능하나 기타 부속세는 누구만이? 이해관계만이 가능하다. 그 내용 받으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22페이지에 거기 우리는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자 한 번만 내용만 보고 가자니까. 지금 현재 발급이 가능한 거 등기사항 증명서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 5가지가 있다. 전부증명서가 몇 개? 2개. 일부증명서가 몇 개? 3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부증명서는 왜 앞에 이제 마련이와 현지는 뭐라고? 특정이다. 이렇게 한번 이해해두자. 뭐라고? 마련이와. 그 다음에 현지는 뭐라고? 특정이다. 이렇게 봐두시고. 자, 마련이하고 현지할 때 이 말자가 말소죠? 그 말소라고 하는 것은 무효니까 말소가 된 거죠? 그 말소의 반대가 뭐예요? 유효의 반대가 뭐예요? 이게 무효사항이죠? 무효의 반대가 유효니까 현재 뭐라고? 현재 유효사항이다. 유효사항. 그죠? 그러니까 자 국가에서는 만약에 등기사항 증명서를 뭐예요? 발급해달라고 자 신청을 하게 되면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이 이렇게 넘어갔죠? 그 1번에서 이런 식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2번 이전등기 을로 넘어갔으면 현재 소유권자는 을이죠? 존소유자는 불필요하죠? 그러니까 자 만약에 등본교부 해달라면 요만큼만 안 떼어주고 요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면 그만큼 종이가 뭐예요? 절약이 되죠? 그러니까 아무런 얘기 없으면 무슨 사항을 떼어주겠다는 게 현재 유효사항만 떼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제 뭐예요? 옛날 거 어디 전소유자가 누군 거 보고 싶다. 저당권이 말소된 건지 안 된 건지 어떻게 말소된 건지 보고 싶다 하게 되면 뭘 떼어달라고? 말소사항을 포함해서 다 떼어달라고 신청하면 떼어주고 그런 얘기가 없으면 뭘 떼어주겠다는 얘기예요. 현재 유효사항을 떼어주겠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자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이다. 이 현자가 2개 있는데 이거는 뭐야? 이게 전부증명서, 이게 일부증명서죠? 일부증명서는 옛날로 따지면 이게 바로 초본입니다. 초본. 초본은 그 지분에 관한 얘기니까 현재 뭐라고? 현재 소유 환화하고 이 지분 취득에 말소가나 지분 취득 이력이고 특정인 지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분을 자 매매로 산 건지 소유권의 일부전을 받은 건지 아니 뭐예요? 상속받아 지분을 받은 건지 그런 걸 표현하는 게 뭐라고 이거 일부증명서예요. 일부. 그래서 마련이와 현재는 특정이다. 현자가 2개 있죠? 위에 현자는 유효사항이고 밑에 현자는 뭐예요? 소유, 지분 얘기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해두지 않죠. 그 다음에 자 23페이지 등기절차 뭐가 나와요? 이거 총론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총론에서 유의있게 볼 사항은 자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번에 처음에 공부할 때 뭐하고 뭐 등기 대상 중에 그 객체 나오죠? 객체. 부일령 조수지 자기 지분만에 뭐예요? 자기 지분만에 보상 없다. 그 다음에 자 1인이 이렇게 시험 나올 때 1인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자 이렇게 뭐예요? 공유자 중 1인은 그죠? 이자는 다른 공유자 중 누구를 위해서 전원
아니 뭐예요? 모두를 위해서 있죠? 이렇게 1인 나오고 뭐예요? 전을 위해서 자, 보존 등기도 가능하고 상속 등기 가능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 나와서 뭐 1인이 전을 위해서 등기할 수 있는 거 안 되는 게 뭐라 했어요? 가등기 안 되는 거예요. 다수의 가등기 권리자 중 1위는 자, 누구 전을 위해 뭐 안 된다고? 본등기 안 되죠? 그래. 그러니까 이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언제 그거 다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봐갖고 연습해야 된다니까. 무슨 단어 보이고 한 사람이 누굴 위해서 전을 위해서 등기해 주는 거 있죠? 그래요. 그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그 가등기가 안 되는 거니까. 그거 하나만 딱 기억하라니까. 나머지는 다 되는 거예요. 뭐 아니면 가등기 아니면 다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안 되는 걸 외우라.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외워서 빨리빨리 눈에 딱 띄어갖고 찍는 연습해야지. 자, 절대 이제는 8월이에요. 이제 8월인데 8월 말이야. 이제 거의 말 다 됐어요. 지금까지 작년부터 이제 작년 11월부터 공부하셨으니까 작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공부해서 그 이해 안 됐으면 이제 끝났어. 이제 이해는 버려. 이해는 이제 버리고 이제 앞으로 남은 기간은 뭐 하자는 얘기니까 그냥 딱 외우기 싫으면 뭐 하는 거니까 자주 보는 거 자주 내 눈에 많이 익혀갖고 내 눈에 익혀갖고 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제 이 객체하고 자 그다음에 자 등기 종류 중에 뭐라고 이거 주등기 그다음에 뭐예요 부기등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총론상에 배우는 거 뭐예요? 등기를 뭐라고 공동인청이냐 뭐라고 단독인청이냐 있죠? 이 내용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명의가 올라가는 적격 얘기 있죠? 신청 적격. 이 내용을 이제 봐두시고 그다음에 등기 필요한 신청 정보 중에 우리가 아까 여기도 이제 인감명령 나오는데 우리가 요새 자주 인감명령이 자주 안 나와요. 근데 한 줄이라도 나와. 한 줄이라도 이제 나오니까 종합적인 문제로 나오니까 뭐하고 이거 등기필 정보하고 무슨 사항을 보자는 게 이거 인감님 사항. 이 총론상에서는 자 이런 내용만 이제 주로 이제 보고 넘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 절차 총론을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등기 절차 총론을 자 총론을 뭐예요? 신청 절차 자 신청 절차 총론 얘기 나오는데 총론을 몇 가지를 5가지 나눕니다. 자 일단 뭐예요? 1번 원칙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는 뭐예요?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한다. 1번 원칙. 그래서 누구 지적의 담당 공무원은 이 세금 거두려면 무조건 뭐예요? 대장 만들어야 되죠? 근데 우리 등기는 뭐예요? 신청해 오는 것만 받겠다. 1번 원칙. 두 번째 얘기. 자, 신청 결정 얘기죠? 이게 매년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거의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니까 봐두셔야 돼요. 신청 결정 봐두시고. 그 다음에 신청이 중요하다 그랬죠? 등기를 뭐예요? 자, 공동인청이냐? 예외 단독이냐? 등기관이 직권이냐? 법원의 명령이냐? 이렇게 신청인 얘기. 신청인. 자, 일단 공동 단독 있죠? 공동인청. 아니 뭐라고? 단독인청이 있다. 이게 중요하다. 예, 꼭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신청서 플러스 뭐가 나오고 자 플러스 뭐예요? 첨부 서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접수 받죠? 등기를 뭐하고? 실행하고 등기가 완료됐으면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권리자한테 등기필 정보 주고 자 관공서한테 안 준다는 게 작년 시험 문제 답입니다. 왜? 관공서는 가지고 있어봤자 등기소에 내지도 않으니까 주지도 않는다. 그 다음에 소유권이 바뀌면 등기부하고 대장은 소유권은 같아야 되니까 완료 통지 보내준다. 이게. 그럼 1번 원칙 그래서 자 여러분 거기 몇 페이지에 23페이지에 1번 신청주의 원칙 나오죠? 원칙은 당사자 신청과 관공서 촉탁입니다. 자 그럼 관공서 촉탁은 신청주의와 비슷해요. 그래서 이 국가기관은 자 뭐예요? 공권력에 주체돼서 일단 세금을 안 내면 집세계 해야 되겠죠? 집세계. 집세계 뭐예요? 집세계 압류등기 들어가야 되니까 그건 뭐예요? 그건 등기소에 뭐라고 대리인시키고 그럴 수 없어요. 바로 뭐예요? 바로 촉탁해서 빨리 한다는 게. 근데 만약 국가기관이 자기네 관공서 건물을 짓는다든가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타인의 토지를 뭐 할 때 취득할 때는 굳이 그걸 뭐예요? 촉탁하고 그러진 않고 자 공동으로 할 수도 있고 단독 신청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켜도 뭐예요? 대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국가기관은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개인은 뭐예요? 촉탁은 못하고 개인은 뭐라고? 공동 아니면 뭐라고? 단독이지만 국가기관은 다 가능한 거예요. 공동, 단독, 뭐예요? 집권, 촉탁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그 내용만 참고로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 문제 자주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뭐예요? 일단 당사자 뭐라고? 당사자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는데 자 어디에 등기법에 국가기관이 자기네가 뭐예요? 자기네가 뭐하고 이거 등기부하고 뭐예요? 등기부하고 대장을 뭐예요? 2개를 만들어 놨으니까 땅은 하나인데 저 장부가 2개죠? 그러니까 뭐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 표제부는 일치시키기 위해서 자 몇 개월의 의무 줬다는 게 이거 1개월의 의무를 주고 그 다음에 소유권을 일치하기 위해서 뭐예요? 등기를 마치면 무조건 소유권의 등기는 뭐하라고 이거
보내주라고 그런 규정을 두게 됐다. 그런 얘기죠. 이제 그리고 이렇게 뭐 1개월의 의무를 두고 이제 살았는데, 자, 이러고 살았는데, 자, 어떤 일이 갑자기 뭐예요? 갑자기, 자, 이 부동산 가격이 튀면서 하룻밤 자고 나니까 1,000만 원 오르고 또 자고 나니까 2,000만 원이죠? 이런 일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신축 건물 딱 짓고 난 다음에, 전담에 의리란 사람한테 계약을 맺고 뭐라 얘기냐면, 야, 너 하룻밤 자고 나면 내일 한 2,000원 오를 거니까, 나 보존 등기 하려면 나 뭐예요? 세금 내야 된다. 일단 모두 내야 되고, 그 취득세 낸 거 갖고 또 용지서 붙여야 되고, 비용도 들고 그러니까, 네가 가져가서 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누가 양순이 뭐 하는 거 이제? 양순이 가서 보존 등기하고 그래야 되죠?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을 만들어 놓고 이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특법을 만들어 놓고 너 뭐하고 보존 등기 하고 이전 등기 하라 이렇게 규정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사항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뭐예요? 건축물 대장 뭐예요? 건물 짓고 사용 승인 받고 건축물 대장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런 사항이라면 남아 그 계약을 맺으면 계약 맺은 날부터 며칠? 60일. 건물 짓다 말고 뭐 계약 맺었죠? 그 보존 등기 할 수 없죠. 그때는 뭐예요? 그때는 건물 다 짓고 자, 그 보존 등기 할 수 있을 때부터 며칠? 60일. 그래서 보존 등기 며칠까지 하라고? 60일까지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이게 답으로 잘 나와. 이전 등기. 내면은 반대급부.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증여는 뭐예요?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왜? 증여는 만약에 사인증이에요. 사인증여면 그 사람이 뭐예요? 죽어야지 주는 거죠. 근데 일반적인 단순 증여는 내가 너한테 부동산 주겠다고 계약을 맺으면 그래요. 단순 증여죠. 그 계약 맺은 날부터 며칠? 60일. 그러니까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이다? 60일이에요. 그래서 요 이전 등기가 뭐예요? 이전 등기가 답으로 등기하니까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잘 안 나오겠지만 나온다면 항상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 찾아라는 거예요. 매매는 자, 잔금 지급일부터 60일. 자, 그다음에 증여는 뭐라고? 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뭐예요? 등기법에서 이게 등기 순수하게 등기법에서 뭐예요? 그 지적법이 아니라 등기법에서 기간을 외우는 것은 뭐예요? 기간을 외우는 것은 몇 개월? 1개월 있죠? 또 뭐가 있겠어요? 또. 그쵸? 그 공법은 그렇게 1년 동안 해도 점수도 안 나오는데 그렇게 외우려고 하고 등기법은 꼬작 몇 개도 안 돼, 이거. 인감명 3개월짜리 내라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그 법무사 문제 작년 문제 보니까 그 이신청 요 올해 보강할 때 할 겁니다. 9월 1일 날. 그 이신청 있죠? 자, 이신청을 신청서를 냈는데 자, 뭐라고 이의가 없다 하게 되면 법원 가서 뭐예요? 법원 가서 판단하라 해서 3일 이내에 소모한다고 3일 나오지. 잘 안 나오지만 하여튼 하여튼 시험 문제 줄곧 잘 나오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라고? 1개월하고 하나는 몇 개월? 인감명. 등기소에 내는 서류는 다 몇 개월이라고? 3개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개월. 그죠? 그러니까 모르면 그냥 1개월 아니면 3자 들어가야 돼. 뭐라고? 3개월, 며칠 또 3일. 3일 얘기입니다. 자, 하여튼 1개월하고 3개월 정도는 이렇게 기억을 해두자요. 3개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자, 23페이지 방문 신청과 뭐가 있고, 전자 신청. 우리나라는 뭐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고. 자, 넘기세요. 24페이지에 신청행위 나오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예요? 등기소에 가서 방문을 신청할 때는 등기소 가서 뭐예요? 자, 직접 가서 신청서 제출해야 되죠? 그래서 등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으로 행위를 하려면 의사 능력을 있어야 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미성년자도 자, 7세 이상이라면 뭐가 있으면 의사 능력이 있으면 뭐예요? 된다는 얘기고. 근데 앞에서 배웠던 얘기예요. 예컨대 만약에 4살 먹은 천재 소년이 4살 먹은 아이가 노란 목사 들고 파지 등기소 간다니죠. 등기가 이루어졌어요. 뭐가 부합되면 실질관계가 부합되면 그 유효하다는 얘기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자, 거기 쌍가루서 한번 적격 있죠? 거기 발표해 두시고. 뭐가 중요해 이제 그 등기부상의 명의가 올라가느냐 안 올라가느냐 그게 바로 뭐예요? 예, 적격자 얘기입니다. 적격자. 그래서 신청 뭐라고? 신청 적격에 관한 얘기다. 그래서 신청 적격은 살아있는 사람이죠? 자, 사람이 죽기 때문에 자 죽지 않는 사람 만들어냈다. 뭐라고 이게? 예, 법인 얘기다. 사람과 법인은 다 등기부상에 뭐가 돼요? 명의가 올라간다. 하여튼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명의가 올라간다. 그래서 우리가 3년 전에 시험 문제에 횟수로 3년이죠. 그러니까 17살 먹은 뭐예요? 미성년자 나오죠? 걔 뭐예요? 걔 적격자다. 작년에 종합문제 중에서 1번 지문 중에 자, 그 민법상 조합 나오는데 민법상 조합은 없다. 걔는 등기부상의 명의가 안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요즘 뭐예요? 요즘 시사성 있는 게 그 탈북녀 있죠? 북한 주민 탈북녀.
그럼 등기부상에 이 등기부상에 1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누가 이 탈북녀가 뭐예요? 땅을 샀다니까 땅을. 자 부동산을 샀다니 탈북녀가 그죠? 자 그러면 이 탈북녀가 이제 살아있는 사람이니까 명의가 올라가는 거죠? 북한 주민도 다 명의가 올라간다. 살아있으니까. 외국인 살아있죠? 다 명의 올라가죠? 그럼 이 탈북녀는 외국인이에요? 여러분 생각에 탈북녀는 외국인이에요?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죠? 왜냐면 외국인이라면 제가 뭘 물어보고 싶었냐면 요게 뭐예요? 사람이라면 하여튼 우리나라 사람이면 당연히 주민등록번호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나 뭐예요? 법인일 때는 그 부동산 등기에 필요한 등록번호가 필요할 거 아니겠죠? 그죠? 근데 탈북녀가 외국인이라면 당연히 뭐예요? 지방 출입국 외국인 관서회장한테 뭘 부여받아야 되고 번호 부여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탈북녀는 외국인이고 하잖아. 그럼 탈북녀는 재외국민이에요? 그 뭐예요? 내국이요? 무슨 내국이냐? 내국이면 주민등록번호 있어야 되는데 무슨 저게? 그러면 이 탈북녀는 번호를 부여봐야 되잖아요. 무슨 하여튼 등기부상에 뭐예요? 등기부상에 이름이 올라오면 뭐가 필요해 이거? 번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번호가 그죠? 그래서 이 법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감히 얘기하는데 이번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그 법무사 한번 공부해볼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 죽어도 하지 마시고 잘못해서 괜히 5년 동안 또 허송세월 벌리고 인생 망칠 수 있으니까 그냥 끝내세요. 뭐 주택관리사나 한번 공부해볼까? 그거 끝냈어요. 이거 법무부 장관이 부여해줘요. 누가 부여해준다고? 법무부 장관이 부여해요. 법무사 시험 같은 것도 그런 것도 나와요. 근데 그런 걸 왜 안 가르쳐 드리냐 하게 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 가르쳐 줘봤자 나중에 시험 보러 가면 그 딱 생각날 것 같아? 생각 안 날 것 같아? 그게 안 나요. 여러분 요즘은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이제는 옛날처럼 옛날에 그냥 마트에다가 딱 자동차 딱 하면 한번 쳐다보고 들어가면 바로 나오면 생각이 나요. 요즘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주차를 해놓고 그 벽 쳐다보고 B3, B3, F4, F4, F4 그 세 번을 쳐다보고 계속 세 번을 머릿속에 중얼중얼 거려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나중에 한 두세 시간 마트 마치고 나오면 그게 떠올라요. 그렇게 안 하면은 절대 기억이 안 납니다. 꼭 뭐예요? 그 주차하면 거기다 앞에 서갖고 기둥 쳐다보라고 B3, F4, F4 이렇게 그거 꼭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 그 사진 찍어놓고 그거 좋은 방법입니다. 근데 그 나이가 들면 그 꺼내기도 귀찮아. 그 꺼내기도 귀찮고 그래서 그 벽 보고 이렇게 외워야 된다. 여러분 똑같아요. 계속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보잖아요. 그거 안 떠올라요 머릿속에. 계속 뭐예요? 그 보면서 자주 봐갖고 기억을 해야지 절대 머릿속에 안 들어갑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적격자가 되는 건 뭐라고? 살아있는 사람 무조건 뭐예요? 적격자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비법인 얘기죠? 이 비법인에서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인기 없는 사단 얘기 나옵니다. 인기 없는 사단제다. 그러면 인기 없는 사단제도는 뭐예요? 중중이나 문중, 교회사찰 얘기 나오죠? 항상 명의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비법인 뭐라고 이거? 비법인 명의로. 이 명의란 단어는 어디 붙어야 돼요? 종중 명의로. 비법인 명의로. 그죠? 그 다음에 대표자 또는 뭐예요? 이 대표자 또는 관리인 있겠죠? 이 관리는 단지 뭐예요? 대리로 뭐만 하는 거 이거? 대리로 등기만 신청할 뿐이에요. 신청. 그러니까 만약에 이 대표자 관리자 옆에 명의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든가 대표자 관리자가 권리자 무자가 된다 그러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왜? 명의가 올라가는 사람이 이 사람이 등기부상에 김혜김 씨가 팔자회가 세롬교회가 그다음에 원불사 그 비법인 자체가 뭐예요? 권리자 의무자가 되는 것이지. 자, 누가 대표자 관리인이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이게 틀린 말이니까 그걸 주의 있게 봐야 됩니다. 그걸 좀 주의 있게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거기 그 24페이지에 자, 권리 능력 없는 사단재단에서 그 세 번째 칸에 비법인 명의는 항상 비법인 옆에 붙어야 되죠? 누구는 대표자하고 관리자는 뭐만 한다고? 등기만 신청한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그 비적격자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자, 퇴학한다고 사립학교 있죠? 학교 명의가 아닌 뭐예요? 학교 재단 법인. 왜? 재단 법인은 뭐예요? 인격자니까. 자, 죽지 않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명의자가 된다는 거죠. 자, 조합은 뭐예요? 민법상 조합은 안 된다 그랬죠? 조합은 전원 명의로 합의자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자, 특별법상의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농협협동조합 있죠? 그러면 명칭만 뭐라고? 조합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명칭만 조합이라는 명의를 썼지 이것은 뭐예요? 자, 법인체니까 법인은 뭐예요? 무슨 이름을 써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민법상 조합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고 뭐가 나오면
특별법상의 조합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조합이라는 명의로 뭐예요? 등기부상의 명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항상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와야지만이 조합 앞에 뭐예요? 민법상 조합, 맨 끝에 뭐라고? 없다. 뭐라고? 민법상 조합하면 뭐라고? 없다. 아니게, 없다. 안 된다. 아니게요. 그렇게 기억해야 됩니다. 작년에도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공법인 얘기 나왔을 때, 자, 읍사무소, 면사무소 있죠? 그래서 경상남도 합천군 가야면은 적격이 없습니다. 군까지만 있으니까 시군 구도만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자, 여기 밑에 인정, 그래서 뭐예요? 문제 나오는 게 동명의로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구역 명칭, 금융동이에요. 금융동. 이렇게 금촌동, 금융동 나오죠? 금융동 발음하기 되게 힘들다. 금능동, 금능릉. 되게, 여기 사는 사람들은 애들 교육엔 참 좋겠어요. 애들이 니을 발음이 쉽지 않거든요. 사실 영어 발음도 그렇지만. 그거, 금릉, 쉽지 않은데. 하여튼, 금촌동을 뭐예요? 동네 친목회 명의로 했죠? 그럼 동네 친목회 명의가 됐으면 이 비법인 명의가 되니까 이제는 행정구역 명칭에서 벗어났어요. 그래서 금융동이라고 하는 동이라고 하는 뭐예요?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가 뭐예요? 등기 인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두시고. 자, 25페이지 그 신청인 공동인청 있죠? 공동인청 의무자 권리자 나오는데 특히 25페이지 아래 그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따질 때 거기 맨 밑에 3개 있죠? 저당권 마수 등기할 때 저당권이 뭐가 된 경우에 이전된 경우. 자, 그 다음에 저당권 마수 등기할 때 소유권 연된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가등기한 본등기할 때 의무자. 그 3가지가 중요해요. 그 3개 별표 두시고, 그 내용을 보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 얘기가 나오게 되면, 의무자는 뭐예요? 의무자는, 자, 실체법상 의무자 얘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용어 중에 그 실체법이라고 하는 용어를 한번 이해해 두셔야 되는데, 그 실체법은 당연히 뭐예요? 민법이에요. 그 민법 뭐예요? 민법 186조는 이 법률 규정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 세상 사람 중에 뭐예요? 이 집을 갖고 있는 가봐. 너 집을 갖고 있으면, 뭐에 대해서,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냥 뭐예요? 평생 죽을 때까지 뭐야? 집 하나 갖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가봐, 너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고 하는 법률행위에서, 자, 을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매매라는 법률행위 하죠? 물건에 대해서 뭐예요? 물건에 대해서 뭘 하고 싶으면, 물건의 변동을 일으키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를 해야 된다. 써있죠? 그걸 규정이에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물건, 이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있잖아요, 소유권을. 그 변동 있죠? 소유권을 뭐 하고 싶으면, 소실. 너 소유권을 뭐예요? 버리고 싶으면, 소실하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얘기니까? 등기해라. 너 무슨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무가 있다. 자, 이 법이 무슨 법이라고? 186조 민법 실체법이에요. 그럼, 자, 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대한민국에 사는 을아. 너 뭐예요?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물건 변동,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권리를 뭐예요? 권리를 뭐 하고 싶으면, 권리를 취득하고 싶으면 너 뭐 하라는 게 이거? 등기해야지만이, 자, 권리를 취득할 수 있다. 민법이 정해놨어요. 그러면, 자, 만약에 실체법에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담보가등기 나오죠?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담보가등기는 이 저당권과 같이 무슨 효력이 있다? 담보가등기는 뭐예요? 저당권과 같이 비록 가등기지만 실체법적 뭐가 있다고? 효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 실체법이라고 하는 단어에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국민한테 권리 준다 그랬죠? 그래서 경매를 뭐 하거나 신청하거나 뭐예요? 우선 변제에 권리를 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이렇게 뭐예요? 그냥 단순하게 담보가등기는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비록 가등기지만 실체법 효력이 있다. 뭐 이게 맞는 문장이라는 게 그죠? 근데 이 실체법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말로 뭐라고? 경매 신청권, 우선 변제권. 이해됐죠 이거? 그래요. 그 실체법이라는 단어가 자 어디 쓰인 건지 한번 이해가 가자. 그러면 한마디로 뭐 실체법은 권리 주는 거니까 얘가 얘한테 뭐 해달라고? 나한테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는 권리가 있다. 그죠? 그럼 얘는 뭐예요? 등기해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그럼 우리가 등기를 뭐 하는 거하고 등기를 신청하는 거 있죠? 등기를 신청하는 거하고 등기부에 기록하는 거 말을 바꿔보면 신청하는 것은 무슨 권리? 실체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은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1번에서 등기부에 뭐가 되면 기록이 되면 2번 이렇게 기록이 되면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자 권리를 뭐 하는 거니까 취득하는 거니까 그죠? 우리나라 현재 입장에서는 반드시 뭐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권리를 취득하니까 이 사람은 우리가 뭐라 한다는 얘기예요? 등기법이 무슨 법이니까 절차법이니까 절차법적 뭐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등기 권리자 이렇게 얘기한다. 권리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하는 사람하고 신청하는 사람하고 뭐예요? 기록하는 사람이 뭐예요 이거? 일단 같죠? 근데
살다 보니까 바쁘시죠? 바쁘니까 돈 주고 누구 시키더라는 거예요, 이거. 돈 주고 뭐예요? 대리 시키더라는 거예요. 돈 주고 뭘 시키더라는 거예요? 대리 시키더라는 거죠. 그 돈 받고 대리해 주는 것은 뭐냐면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대리인 법무사 시키는 것은 누가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가 한 거나 마찬가지야. 누구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대리인 거 하는 거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뭐예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뭐예요? 일반적으로 계약 맺으면 얘가 얘한테만 뭐예요? 뭐 해달라고 등기해달라고 요구하죠? 근데 뭐예요?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집값이 올라가니까 누가 자 이제는 뭐예요? 이제는 대구 가니까 어떤 분이 평소에 자기는 5년 전만 해도 가정주부였답니다. 아무것도 못했답니다. 근데 남편이 뭐예요? 그냥 막 소리 질러가면서 뭐예요? 애나 키우지 왜 막 밖에 나가느냐 그래서 뭐예요? 그 남편이 무서워서 애 이제 뭐예요? 애를 이제 키우느라고 대학 보내고 나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문화센터나 이런 데 가서 운동하러 그러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이제 그 부동산 하는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뭐예요? 이제 애들도 이제 다 대학 가고 이제 직장 생활하고 그러니까 대학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제 할 일이 없어졌죠? 그 남편이 뭐예요? 애나 키우란 말이 이제 그때 애들이 다 키웠는데 그런 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갑자기 남편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자기는 남성 호르몬이 저기 하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겨갖고 띠나 잘하라 그러면서 그래서 그 이제 전매시장에 뛰어들어갖고 분양권 있죠? 그래요. 분양권 그걸 이제 5년 동안 자기가 돈을 많이 벌었고 이상하게 지방에 오면 서울보다 가격이 싸서 그런지 전 지방 가서 놀란 게 뭐냐면 맨날 보이는 차가 이런 차예요. 아니면 이런 차. 아니면 맨날 이런 차만 보여.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이런 거라고 보이고 막. 그래서 놀랬습니다. 그래서 막 돈을 많이 벌어갖고 이제 돈 좀 벌으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제. 뭐가 필요해, 이제. 자격증이 없잖아. 그 사람이 항상 이제 자격증이 이제 갑자기 벌 만큼 버는데 좀 자격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셨는데 맨날 전화 오면 이제 밖에 나가고 뭐 때문에 이제 또 아직 그 현금이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어디까지 해봤냐면 그 피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절대 떴다 가면 안 됩니다. 자기네끼리 일단 한 4, 5천까지 올립니다. 이 떴다 방에서 저 떴다 방으로 이렇게 올려. 왜냐면 500이면 안 사요. 저보다 3천 이상 돼야 사지. 그래서 8,500에 사갖고 1호 2천까지 피를 팔아본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여러분 모릅니다. 여러분 잠재의식 속에는 뭐가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합격하고는 안 됩니다. 내가 나중에 합격해서 뭐 할까? 그런 고민할 거 없어요. 다 그런 잠재의식이 있으니까.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세상이 바뀌다 보니까, 자, 누가 얘가 등기를 안 해가. 얘가 안 해가. 그러니까 안 해가니까 왜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투자자 모으는 거죠, 지금? 중간생활 등기 하려고. 그래서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등기해 가라고 요구하는 게 뭐예요? 등기 인수청권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게 됐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인수청권이 발생하다 보니까 얘가 안 나가니까 얘를 대신해서 해줄 게 필요하겠죠? 그게 바로 무슨 말이 생기게 됐다는 게 이거. 대위라고 하는 게 필요하게 됐다. 대위.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자, 누가 이제 갑이 이제 뭐예요? 인수청권은 그냥 등기청권은 얘가 얘한테 요구하니까 얘가 채권자고 얘가 채무자죠. 근데 등기인수청권은 얘가 채권자고 갑이 채권자죠. 자, 우리가 이걸 뭐예요? 소송했으면 승소한 뭐라 한다? 등기 의무자라고 한다. 이제 그런 얘기 그죠? 그래서 누가 이 승소한 의무자가 채권자니까 채권자 대의 민법 몇 조? 404조에 의해서 자, 뭐라고 규정해놨다고 법에 채권자는 채무자의 자, 권리 행사를 뭐 할 수 있다고? 대의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해놨죠? 그래서 채권자가 누구예요?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채무자 누구? 을이라는 사람의 권리행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하지 않고 있는 거지, 지금. 신청하지 않고 있죠? 그걸 대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라고 하는 개념은 신청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채권자 대의는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갑이란 대의자 이름으로 등기를 신청해서 여기 여기 이전 등기해 놓죠? 자, 여기에다 뭐예요? 채권자 뭐라고? 대의다 이렇게 갑이다. 갑의 이름을 신청한다. 그래서 이 같은 뭐예요? 같은 뭐라고? 대리하고 대의의 차이점은 뭐냐면 뭐는 같아요. 등기부에 기록되는 건 본인 이름으로 기록되죠. 그 다음에 채무자 이름으로 기록이 되죠. 이건 같아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 신청면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신청면에. 신청할 때 대리는 누구 이름으로? 본인 이름으로. 대위는 누구 이름으로? 대의자 이름으로 이렇게 등기를 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사람은 뭐라고? 자, 민법이, 채권자 대의, 민법이 404조 민법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고?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라고 얘기하고. 그죠? 얘는 절제법상의 권리자니까 서로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다를 수도 있다. 이게 딱 한 번 시험에 나왔던 문제.
나부터 보니까 이해만 좀 해두시고, 이해해 두시고, 자, 보기나 하자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제 뭐예요? 자, 등기를 뭐로, 의무자하고 권리자하고 공동으로 등기한다, 얘기했을 때, 우리가 의무자 권리자는 옛날에 이전 등기할 때 뭐예요? 매수자가 권리자, 파는 사람이 의무자, 지금 안 나와요. 그런 게 안 나오니까, 그 세 가지만 꼭 보자, 세 가지만.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 자, 그 다음에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 설정 등기 돼 있죠? 자,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이 설정은 되고 소유권이 넘어갔어요. 자, 2번 이렇게 이전 등기 넘어갔다. 그죠? 그러면 저당권 맞수 등기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문제, 권리자가 누구냐? 그럼 우리가 7년 전에는 피담보 채권에 의한 채무 변제 있죠? 그거 말고도 뭐예요? 원인무효가 된 것까지 이제 두 가지가 다 나와서 그거 거의 틀리란 문제예요. 그거 틀리란 문제인데 거기서 사람들이 많이 틀리니까 재미를 봤죠? 그래서 한 5년 전에는 민법으로 옮겨갔어요. 똑같은 문제를. 그거 죽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계속. 그거 죽어야 됩니다. 죽여. 그래서, 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럴 경우에 병이란 사람이 이거 안고 살 수 있죠? 안고 샀죠? 그러면 안고 샀으면 뭐예요? 안고 샀으면 나중에 얘가 뭐예요? 착실하게 돈 모아서 갚으면 되죠? 채무변제에서 저당권 나왔을 때 얘가 안고 샀으면 얘가 권리가 되죠? 근데 살 때 얘한테 돈 다 주고 샀어. 그럼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마셔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러분 주부님들은 여기 학원에 와서 딱 하나 뭐예요? 발견한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본인의 이름을 찾았어요. 여기 학원에 왔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누구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동네에서나 뭐 무슨 엄마 무슨 뭐 그러지. 여기는 본인 이름 불러주죠?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하나 딱 발견한 건 뭐뿐이 없어요. 자기 이름만 찾은 것뿐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이 갑이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전소유권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했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이고 저당권 설정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등기했을 때 이 사람이 뭐예요? 채무자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름도 있고 뭐라고 누구 뭐예요? 누구 부인이라고도 얘기도 하고 뭐라고 애기 엄마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 명칭이 다 있듯이 이 사람을 꼭 뭐예요? 하나로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도 하고 전소유자, 아니 뭐라고 채무자, 아니면 저당권 뭐라고 설정자, 그죠?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현재 소유권자하고 누가 하고 저당권 설정자가 뭐가 될 수 있다는 게 권리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얘기니까 이렇게 말소할 수도 있고 뭐라고 이렇게 말소할 수 있으니까 우리 시험 문제 3년 전에 이 사람 둘이 말소한다는 게 말도 안 되지. 권리자끼리 어떻게 말소하겠어요? 말도 안 되죠? 근데 말도 안 되는데 나오면 틀리더라는 게. 그거 이해해 주시고 어떻게 말소한다고?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렇게 말소하거나. 이 사람 둘이 말소하는 게 아니에요. 권리자는 두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뭐라고 이 사람이 될 수 있고. 근데 시험 문제 볼 때 이 사람이 돈 갚았다. 이게 말도 안 되지. 그거는 뭐예요? 답을 알려주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뭐라고 채무 변제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권리자가 누구냐 물어보게 되면 자, 얘가 갚았으면 얘가 말소할 것이고 누가 얘가 갚았으면 뭐라고 자, 이 갑이 말소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자, 그 시험 문제 이제 뭐예요? 원인 무효에 대해서 참고로 보시면 원인 무효가 이 사람 둘이 저당권이 원인 무효가 됐어요. 그 원인 무효가 된 상태에서 소유권이 넘어왔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병이란 사람 입장에서 보면 소유권자, 물권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원인 무효가 된 저당권이 자기 부동산을 이 간접적으로 저당권이 뭐예요?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사람들이 뭐예요? 저당권이 있네? 껄껄하게 생각하죠? 떱떱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러면 이게 바로 뭐냐면 이거 뭐예요? 이 저당권이 간접적으로 이 부동산을 뭐 한 거니까? 침범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물권적 초권권, 방해를 뭐 해줘야 되는지 제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물권적 초권권은 현재 소유권자인 누구한테만 현재 소유권자만 있지 전 소유권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말소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거의 그 당시에 거의 틀리라고 낸 문제였기 때문에 자, 다시는 우리 문제 나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근데 뭐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채무 변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보자. 자, 그 다음 등기부상의 1번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 갑에서 자, 그 다음에 1번 자, 그러게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이제 저당권이 이전된 거예요. 저당권. 자, 1-1번 저당권이 이전됐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서 의무자 권리자 공동 얘기는 시험 문제 중요하니까 지금 자세히 갑니다. 자세히 가고 안 나오는 거 막 갈 테니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꼭 물어보셔야 돼요. 와갖고 쉬는 시간에 오셔갖고 대구 가니까 뭐 쉬는 시간마다 4-5명이 막 몰려와갖고 막 질문하고 그래서 그 학원에서 내가 제일 인기가 좋은지 알아. 쉬는 시간마다 무더기로 와서 계속 물어보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지도 물어보면 모르는데 질문 안 하는 게 내가 지금 깝깝해 지금. 와서 물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거는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간 거야 지금?
저당권이 넘어간 거예요. 저당권이. 그죠? 저당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보세요. 저당권이 뭐예요? 1번 저당권 이전돼서 뭐예요? 병한테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양순이다. 생각해 보세요. 현재 등기부상에 얘가 뭐예요? 얘가 이제 채권자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전 받았으니까.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누구한테 돈 갚아야 돼? 얘한테 갚아야 돼. 저당권 이전됐으니까.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얘한테 갚아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한테 돈을 갚고 이렇게 말소시켜버리면 이건 부기등기죠? 주등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절차상 저당권 말소를 신청하라. 어차피 이 권리는 누구한테 넘어갔으니까. 병한테 넘어갔으니까. 다만 누구를 이 부기등기는 등기관이 뭐하고 직권 말소하고 의무자를 누구를 한다니까 양수인을 의무자로 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저당권 이전됐다면 자 누가 의무자라고 양수인 의무자다 이렇게 그렇게 봐줍니다. 물론 이제 가등기 뭐예요? 가등기에 자 그 보강할 때 가등기한 본등기하면 항상 의무자가 아저씨라고 있죠. 이 세 가지는 꼭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자 넘겨보시면 단독 신청인데 단독 문제 나오면 거기 별표 드세요. 쌍가리번 단독 별표 두시고 단독 신청 별표 두시고 그러면 단독 나오는데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단독 신청이 아닌 거 이렇게 박스 문제 나오면 단독 신청 아닌 거 나오면 뭐예요? 공동을 제껴야 되겠죠? 공동 제껴야 되니까 공동으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증자 들어가는 뭐가 있어요? 증자 들어가는 이전 등기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단독 신청 얘기가 나오면 일단 외우자 그랬어요. 뭘 이렇게 단독 신청 얘기가 나오면 판결로 뭘 받은? 판결로 뭐예요? 판결로 자 이 판결로 뭐예요? 상속받은 누구하고 누구는 부표하고 뭐예요? 부표하고 등표는 가보인 혼수를 뭐 했다? 멸시시켰다. 아예 뭐예요? 무슨 등기 해놓지? 신탁해놓지. 그죠? 신탁. 자, 이게 단독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 자, 일단 단독 신청 얘기해서 판결 얘기하면 등기 안 해주죠? 계약 맺는데 등기 안 해주면 뭐예요? 등기를 이행해달라고 소송할 수밖에 없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원칙이 이행 판결이에요. 자, 상속받은 거 마찬가지고. 근데 상속과 관련해서 뭐예요? 유언에 한 증여 나오죠? 자, 무슨 자 보여요, 이거? 증자 보이죠? 이제 무조건 증자 보이면 이전 등기할 때는 당연히 뭐라고? 그냥 공동이에요. 자, 습관적으로 뭐라고? 무슨 자 보이면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공동이에요. 무슨 자 보이는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공동입니다.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는 공동이다. 그렇게 외웁니다. 자, 그다음에 자, 뭐 사인증여도 같은 얘기니까 증자 보이는 이전 등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 부동산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나 변경 등기. 그래서 논에다 직접 대든가 토지를 분할하거나 합병하게 되면 면적이 바뀌거나 건물의 구조가 바뀌거나 이게 바로 부동산 표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26페이지에 저 판결 밑에 부동산 표시하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 있죠? 등기 명인이 뭐예요? 서울에서 등기 명인 뭐예요? 표시 변경입니다. 자, 서울에서 파주리 샀습니다. 이 표시 변경은 다 단독이에요. 근데 자, 전세금이 증가하거나 저당권의 채권액이 뭐예요? 증가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권리 변경이에요. 이 권리 변경 등기는 뭐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공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그래도 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뭐라고 이거 유증 증자 들어가는 거하고 무슨 등기 권리 변경은 자주 나오는 거니까 이것만은 뭐로 한다고? 이것만은 공동이다. 다음이 단독이 아닌 거 하면 이거 기본적으로 찾으라니까. 단독이 아닌 거. 물론 뭐예요? 물론 이거 외우고 이외에도 법인 합병이라고 하는데 법인 합병은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거 상속과. 그러니까 법인이 합병하죠 회사가. 회사가 합병하는 건 뭐와 같은 거예요? 이거 상속과 같은 거예요. 상속과 같다는 것은 등기 안 해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이고, 그 상속과 같다고. 그러니까 법인 합병 있죠? 법인 합병 뭐예요? 상속은 개념이 같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상속받은 게 뭐라고? 법인을 뭐 하는 거, 회사를 뭐 하는 것이다. 합병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뭐예요? 공동의 원칙인데 예외가 단독이라는 얘기고. 보존등기 나오죠? 신탁등기와 보존등기 신청도 단독이고, 자, 보존등기, 신탁등기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혼동은 아시죠? 수용 얘기죠, 수용. 수용은 신청은 단독이지만, 단독과 촉탁이지만, 만약에 뭐예요? 나중에 토지를 수용한 다음에 거기다가 뭐예요? 미군 부대를 진다든가, 뭐 예컨대 뭐예요? 자, 국립박물관을 진다든가, 국가관공서 진다든가, 그러신데, 만약에 그게 안 짓고 있어요. 사업을 안 하더라니까요. 실효가 되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러면 이 수용에 한 이전기를 말소할 때는 공동 말소예요. 신청은 단독이지만 말소는 뭐라고? 공동. 근데 뭐하고 뭐는 보존등기와 신탁등기는 모두 신청도 단독이고 뭐하는 것도 말소하는 것도 단독이고 대표적인 겁니다. 그 다음에 다른 건 뭐 몇실 얘기 나오고.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자, 이렇게 좀 머릿속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 단독이니까 권리자가 하는 게 원칙이죠? 누가 하는 게 원칙이라고? 권리자가 하는 게 원칙이니까. 의무자가 없으니까 뭘 안 내는구나? 등기필 정보라든가 인감임명을 안 내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 해주자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판결이에요. 판결을 하게 하면 이 세 가지 중요한데, 일단 뭐가 원칙이에요? 이행 판결이 뭐예요? 이행 판결이 원칙입니다. 왜? 아, 계약을 맺으니까 안 해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 저당권 설정 등기를 이행하라. 이행 판결이 원칙이에요. 근데 예외가 뭐냐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뭐가? 공유물 분할 판결. 이건 뭐예요? 판결 예외다. 이게 단독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에서 지문에 내가 시험 보는데 공유물 분할 판결이 나와요. 그럼 땅을 두 개로 나눠죠? 땅을 두 개로 나눠지면 뭐예요? 분할 절차를 밟은 다음에 이 새로 생긴 땅은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새로 생긴 땅은 등기를 안 해도 토지가 분할되면 새로 생긴 땅은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바로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뭐예요? 형성 판결. 그게 공유물 분할 판결이에요.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판결이라는 단어가 우리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세 군데예요. 등기 안 해도 권리 변동이 생기는 거. 그 다음 여기. 자, 그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판결. 뭐라고? 공유물 분할 판결. 근데 또 어디서 나오냐면 보존등기 문제에서 뭐예요? 보존등기 문제에서 또 나와요. 그러면 나는 기억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공유물 분할 판결 맨 끝에 있다야. 뭐라고? 맨 끝에 있다. 무조건 공유물 분할 판결은 무조건 뭐라고? 그냥 있다야. 이게 무슨 말인지 하시죠? 그래요. 이렇게 쉽게 해주는데 그것도 생각 안 하고 그게 틀리면 말이 되냐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자 뭐라고 그냥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무슨 뭐가 나오면 공유물 분할 판결 맨 끝에 뭐라고? 그냥 있다야.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지? 그래서 자 그 내용을 좀 이해해 주자.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누가 승소한 뭐라고? 승소한 등기 뭐예요? 권리자. 또는 뭐예요? 또는 누가 등기 뭐예요? 의무자 있죠? 그래요. 승소한 권리자 의무자가 뭐예요? 이 사람이 뭐예요? 등기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자, 그러니까 누구나 안 된다는 얘기니까. 패소한 뭐라고? 패소한 뭐예요? 패소한 당사자는 뭐 할 수 없어요. 등기 신청할 수 없어요. 자, 다만 우리가 공유물 분할 판결은 승소와 패소가 상관없어요. 그건. 왜? 땅이 두 개로 나눠지는데. 그걸 뭐예요? 패소한 사람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건.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은 분할 다 한 다음에는 분할 절차 발부는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있다야. 분할 절차 발부는 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뭐예요? 자, 우리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고 하는 뭐예요? 뭐가 나오죠? 판결 나오죠? 이 판결 나오면 소멸시효 안 걸려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으면 이 청구권이 생기고 그 청구권은 뭐예요? 10년의 소멸시효가 걸리는데 자,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 판결을 받으면 10년의 뭐예요? 10년의 기간에 제한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제한 받지 않는다. 그죠? 그래서 자, 만약에 판결이라는 단어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10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그냥 있다야. 판결, 10년, 그냥 뭐라고? 그냥 있다야. 가능하다, 못한다가 아니라 무조건 가능하다, 있다라니까. 그냥 판결 보이고, 자, 뭐가 보이면 10년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무조건 뭐라고? 그냥 있다, 이렇게. 그렇게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단독 신청 꼭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 그 다음에, 그 대리 신청 있죠? 대리 신청은 뭐예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리 신청에 있을 때 거기 대리는 반드시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아니하며 민법에서 뭐예요? 민법에서 의사표시의 자기계약과 쌍방 대리는 뭐예요? 인정하지 않지만 자기계약과 뭐예요? 쌍방 대리 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27페이지 뭐예요? 대리 신청도 잘 안 나와요. 답으로 잘 안 나오니까 일단 첫 번째 우리 뭐예요? 등기법에서 정하는 뭐예요? 자, 우리 어디에서 등기법에서 정한 뭐예요? 대의 신청은 몇 가지가 있냐? 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등기법에서 정한 대의 신청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글자가 이게 몇 글자예요? 그래 5개 있어요. 5개. 몇 가지가 있다고? 5개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받아들이자. 내가 시험 볼 때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의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면 맨 끝에 뭐라고? 있다야. 무조건 있다야.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그거 틀린 말이야. 그러면 자, 그 5개가 뭐냐면 채구에 뭐라고? 채구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채구가 뭐예요? 채구의 신수권을 뭐하라는 게 이거? 대하라 이렇게 입니다. 그죠? 그러면 채구의 신수권 채권자 대인청이에요. 그 채권자 대인청은 알죠? 무슨 말인지? 그죠? 이 구분 건물의 대인청은 그런 얘기예요. 구분 건물. 원래 구분 건물은
자, 어디에? 하나의 땅 외에 뭐예요? 이렇게 여러 개의 구분 건물이 있으면, 자, 여러 개의 구분이 몇 개가 있는 거를 꼭 뭐예요? 반드시 명확하게 공시하기 위해서, 자, 항상 뭐예요? 항상 등기부 만들 때는 큰 일동 건물 표지해부하고 자기 각자의 전유분 표지해부하고 갖고 있고 있죠? 이렇게 뭐예요? 전체를 만들어서, 자, 공시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근데, 네 것만 하려면 일부 구분 건물에 대해서 일부 구분 건물, 네 것만 보존 게 하려면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예요? 플러스 나머지 뭐예요? 나머지 구분 건물에 무슨 등기를 표시 등기를 대위하라, 이제 대위를 하라 그 얘기죠. 자, 그다음에 자 신자가 뭐겠어요 여기서? 대위죠. 우리 신탁 등기. 숫자는 뭐겠어요? 수용의 대인처. 수용의 대인처. 이게 뭐예요? 건물은 토지하고 건물의 소유권자가 틀리면 건물 소유권자가 건물이 무너졌죠? 얘가 안 하면 누가 토지 소유자가 뭐 할 수 있어요? 대위를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딱 5개가 있는데 자, 머릿속에 단순하게 이렇게 외우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대위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야. 거의 99%가 거의 있답니다. 거의 없다는 뭐예요? 없다는 그 시험지 잘 안 나오니까 그냥 대위하면 무조건 뭐라고? 있다라고 정리하자. 자, 그다음에 그 포괄승계의 등기청은 자, 누가 계속 지금 우리가 공부한 거 배운 거예요. 자,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맺었는데 아버지가 매매계약 맺고 돌아가시면 그 자식 병이 누가 하고? 을하고 공동으로 하죠? 그게 포괄승계인의 등기인청이에요.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나오는 게 2가지. 하나는 뭐예요? 공동인청이에요. 누가하고? 아들하고. 얘가 아버지 돌아가시면 얘가 진짜 소유권자가 됐죠? 진짜 소유권자가 해주는 거예요. 공동이고. 그러면 이 신청서 할 때 등기부상에 지금 당연히 누가 소유권자니까? 갑이라는 분이 소유권자죠? 돌아가신 분이죠? 그러면 등기 신청할 때 죽은 사람의 이름을 신청하면 안 되니까 누가 이 아들내미가 의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의무자하고 신청서의 의무자가 서로 틀리죠? 여기 가족관계 등록부 첨부하게 되면 뭐 하지 말라? 각하지 말라. 그래서 2가지만 딱 보면 돼. 2가지. 하나는 뭐라고? 공동인청이다.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점에 네 번째 줄 공동인청 동그라미.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줄에 줄 치세요. 등기부와 신청서의 의무자 표시가 뭐해도 불일치해도 뭐 하지 말라고? 각하지 말라. 각한다고 각하지 말라고. 각하지 말라. 그것만 보자.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